고요한 기록의 시대, 조선. 그러나 그 기록 속에는 끝내 드러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쓰여쓰되 감춰진 한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이 영상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일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질서가 사회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시기였다.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법에 따라 평가되었고 기록은 곧 진실로 남았다. 그 기록 속에는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때로는 조용히 적혀 있었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정해 보이는 궁궐 안에서도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기록되었지만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건 하나가 시작된다. 한양의 궁궐 안 기록을 맡은 사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북과 함께하며 사실만을 남기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글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왕의 측근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신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을 내세웠지만 궁 안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조차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다. 궁 안에서 살아야 했던 수많은 이들 중 하나였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이었다. 어느 날 밤 사관은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각까지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궁 안이 조용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평소 들리지 않던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관은 본능적으로 풋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일정했고 누군가를 피해 움직이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기록자의 본능에 따라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왕의 측근 대신이 궁 안 깊숙한 곳에서 한 여인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엄격한 법과 질서 아래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장소가 왕실과 깊이 연결된 공간이었다는 점이었다. 사관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손은 잠시 떨렸지만 곧 평정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혀 내려갔다. 며칠 뒤 대신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궁 안은 작은 소문 하나로도 크게 흔들리는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탐색했고 결국 사관에게 시선이 향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대신은 사관을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은근히 전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었다. 사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기록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 사실이 가져올 결과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동의인지 거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궁 안의 분위기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다.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기록은 공식적인 사초에는 남지 않았다. 대신의 이름도 여인의 존재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록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하나가 남았다. 밤이 깊었고 궁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짧은 문장. 그 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 보였다. 대신은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에 남았고 여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사관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기록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미묘한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여백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갈등이 그 안에 남아있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진실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했고 여백이 오히려 깊은 의미를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제도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조선의 선비 정신은 청렴과 절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그 사이에서 생겨난 하나는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남았고 그 감정을 견디는 방식이 또 하나의 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관의 선택은 완전한 정의도 완전한 타협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여백은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진 깊은 고요와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백 속에서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궁궐은 여전히 고요했다. 계절은 몇 차례 바뀌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과 다름없이 단정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궁 안에서는 작은 눈빛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붓을 드는 사관이 있었다. 그의 기록은 이전과 같았지만 보는 이가 있다면 분명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문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동시에 그 선을 잊지 않으려는 듯한 흔적이었다. 대신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완전히 지워진 사건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고 그 사실이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사관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어졌고 때때로 붓을 멈추는 순간이 길어졌다. 기록자는 진실을 남기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잊힌 듯했던 그 여인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궁안 어딘가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희미하게 떠돌기 시작했다. 이름도 신분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저 그 밤의 사람으로 불리며 남았다. 어느 날 왕실 내부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금지된 구역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오래된 장부 속에 묻혀있던 단서였고 우연히 드러난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기록했던 그날의 밤을 떠올렸다. 자신이 남기지 않았던 문장들, 쓰지 않았던 이름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워둔 여백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궁 안에서는 조용한 조사들이 이어졌다.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대신 역시 그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이전보다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관은 다시 한번 같은 시간에 궁 안을 걷게 되었다. 그날과 비슷한 공기, 비슷한 정적.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숨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인은 사관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관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기를 넘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침묵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섰다.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무거웠다. 대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고. 더 이상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완전히 끝내려 하고 있었다. 사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기록되지 않은 일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기록자로서의 모든 고민이 담겨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거두었고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사관은 깨달았다. 이 사건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남고 그리고 기록은 다시 선택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궁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대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관도 다시 붓을 들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흔적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사관의 기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여백이 생겼다. 그는 모든 것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읽는 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분명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기록. 그러나 그 모함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감정이 전해진다.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하려 했던 시대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시대였다. 기록과 침묵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존재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정의와 부정의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 권력의 무게, 그리고 기록자의 책임에 얽힌 이야기였다. 선비의 절개는 때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고 때로는 쓰지 않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 속에서 남겨진 한은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으로 이어졌고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하나의 흥이 되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기록되지 않은 진실. 그것들이 모여 조선이라는 시대의 깊은 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백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